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최변묵 정치평론가,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특검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이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시기나 절차는 수기 과정을 거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라면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 입장을 밝힌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 과정이다, 이런 이제 야당의 비판이 있었고요. 네. 이런 문제에 대한 일반 국민 여론들이 좀 뭐 결집하는 기류 뭐 이런 거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도 좀 놀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처음에 이 특검법을 추진할 때 아마 어느 정도의 지지율 하락 정도는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본인들이 예상한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그야말로 뭐 미풍 정도에 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태풍처럼 몰려오는 기류가 있기 때문에 화들짝 놀라서 결국 이 속도 조절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야당에선 이 특검법을 사실상 청와대가 명을 내린 하명 입법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비판 어떻게 들으셨어요? 만약에 하명 입법이라고 하면은 뭐 시기와 절차 이렇게 이제 청와대가 브리핑을 할 필요도 없었겠죠. 청와대 의중을 잘 알았을 테니까요. 사실은 지금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기 전부터 야당에서는 계속 왜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히지 않냐, 뭐 SNS를 통해서 구체적인 것까지 이야기를 하시던 분이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다가 지금 어제 이제 홍익표 정무수석이 뭐 브리핑을 하고 나니까 왜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사건인데 왜 그 정무수석 통해서 밝히냐, 또 이렇게 이제 계속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뭐 민주당이 아니면은 청와대에서 어떤 선택을 했더라도 계속 비판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대통령께서 이 그 특검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쨌든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특검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이 특검법 관련해서 추진을 할 것이다, 그리고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특검법 구체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조금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의 뭐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인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에 대해선 이 청와대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법 리스크에 대한 셀프 면죄부를 주려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공소 취소 권한 부여에 대한 청와대 입장, 이걸 말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겠습니까? 아니, 이미 특검법에 그 내용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 특검의 필요성을 청와대가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특검법에 있는 내용 전체를 인정했다고 저는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소 취소권이 있는 건데 이 특검법이 그 요지가 뭐죠? 결국은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식 논법으로 본다면 특검을 통해서 조작 기소의 실체를 밝히면 당연히 공소 취소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소 취소에 대해서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과 그 한치의 오차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결국 이 특검을 이제 그 시기와 절차 문제만 언급을 했지 본질적인 부분은 동의한다고 얘기하면서 국민적 공감대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라는 게 저는 아무 근거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청와대의 일방적인 주장이죠. 그럼에도 이거는 밀어붙이겠다는 걸 명확히 한 거니까 결국은 공소 취소는 이 밀어붙이는 특검법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어저께 공소 취소에 동의한다는 걸 밝힌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국정조사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 대상은 아닌데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다고 하는데, 자, 대변인, 사실 형사소송법은 이 사법 절차를 규정하는 되게 기본적인 법이고 여당에서 이 법안 개정을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선은 이 특검법 법안 안에 대통령의 뭐 선거법이라든지 대통령 사건 중에 1심이 끝난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공소 취소가 불가능한 그 재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은 이 조작 기소 특검법이 대통령의 범죄를 뭐 그 사면하거나 아니면은 없애려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정권 동안에 이루어졌던 국가 공권력을 사용해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 그 검찰의 기소권을 남용한 사례를 단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 일부에서 뭐 형사법 개정까지 이야기하는 줄은 몰랐는데 저는 뭐 형사법 개정까지 하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이 특검법 안에 공소유지 관련된 이러한 조항들도 저는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특검에서 그 윤석열 정권에서 조사 기소에 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사실들을 밝혀낸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기소가 무리한 기소이고 잘못된 기소라는 것이 밝혀지기 때문에 검사가 이 특검이 아니라 검사가 스스로 공소유지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른바 야권에서 주장하는 공소 취소 관련된 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면서 여권이 특검법 즉시 처리에서는 한 발 물러선 가운데 야권은 이 특검법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여론전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의 죄를 지어버리는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야말로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고 사법 내란입니다. 전선은 분명해졌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본인의 죄를 본인 스스로 셀프 면죄를 시도하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파가 모여서 비상한 결의와 각오로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불참한 후보도 있습니다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연석회의를 갖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니까 이 기류가 선거 연대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지 주목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현재로서 참여자들이 이제 선거연대 가능성은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사실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한 달도 안 됐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야권이 특정 이슈에 관해서 공동 대응을 한다는 거는 다 선거용입니다. 네. 그럼 뭐 누가 봐도 선거용이죠. 네. 근데 선거용을 왜 할까요? 그럼 각자 나가서 뭐 여당 당선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공동 대응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필연적으로 이 그 서로 지금 공동 대응하는 과정에서 선거연대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다만 지금은 아직 후보 등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그야말로 여권이 수위 조절하듯이 야권도 지금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단계지. 아마 이게 일정한 정도로 이제 공동 대응의 여러 가지 오늘부터 그 행동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행동들이 진척이 되면 결국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결국 여당 좋은 일만 시키는 것 아니야? 라는 것 때문에 선거연대로 필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선거연대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보수 결집의 조짐이 보이면 이 야권 연대, 보수 결집이 보이고 야권 연대 가능성이 나오면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제 이제 영상 저걸 보니까요. 양양자 국민의힘 경기도 후보는 나타나지 않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이 특검 관련해서 야권들이 뭔가 이제 조금 힘을 결집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은 있지만 선거연대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선거연대라는 것이 중앙당 차원에서 그리고 또 후보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대화와 협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개혁신당과 아니면 국민의힘 사이에 저는 큰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와 이준석
당대표 간에 멀리 보면은 대권 경쟁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이번 선거에서 야권 연대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양자 경기도지사 후보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야권 연대는 없다. 국민의힘 이름으로 승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양양자 후보는 일단 그 앞선 일정이 있었다고 했고 이 기념 촬영에는 참석했고 회의에만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달이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과 지방선거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경기 평택을 재보궐선거에선 범여권 단일화 여부가 최대 변수로 꼽히는데요. 이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혁신당 조국 후보 입장 먼저 듣고 오시죠. 제가 김용남 후보보다는 훨씬 더 민주당 개혁 노선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영역에서 무조건 한다, 무조건 안 한다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 단일화를 말하는 게 매우 공학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인위적인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을 논의할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각 후보들이 열심히 뛰고 또 주민들께 자신을 알리는 과정이 상당 기간 필요할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그거는 가능하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네, 미디어 토마토가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김용남 후보 28.8%, 유이동 후보 22.5%, 조국 후보 22.2%, 황교안 후보 8.9%, 김재현 후보 8.8%를 기록했습니다. 이 진보 보수 진영 모두 단일화가 승패에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는 아무래도 이 과거에 악연이 좀 있는 상황도 있고요. 양쪽 모두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단일화 얘기만 나오면 앞에 뭐 수식어가 많이 붙어요. 뭐 무조건은 안 된다, 뭐가 어떻다, 뭐 현재는 어떻다 이렇게 수식어 많이 붙거든요. 그거는 지금 저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이 단일화가 진짜 앞으로 성사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해 확신이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단일화는 본인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분명하게 못 받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사퇴하지 않는 한 뭐 단일화가 불가능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차원에서 또는 국민의힘과 뭐 황교안 전 총리 사이에서 어떠한 문제가 벌어질지 앞으로 뭐 거의 한 달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그걸 본인들도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자꾸 여러 가지 수식어를 달아서 지금 단일화를 부정하고 있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천받은 초기입니다. 지금부터 단일화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폐가 있죠. 네. 그러니까 좀 시간이 흘러보고 우열이 그 유권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판가름 나면 그때쯤에 단일화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부상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아직 선거운동이 본격화하진 않았기 때문인지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용남,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해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선거운동이 더 이루어져서 누가 더 경쟁력 있는 후보인지가 조금 더 나온다면 당에서 실제로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은 중앙당 차원에서는 단일화 논의를 나설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도. 네, 왜냐하면 지난 2월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합당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민주당 당원들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강하게 반대하는 그러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아니면 당 지도부가 갑자기 이제 조국혁신당과의 중앙당 차원의 당대당 단일화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면은 큰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단일화 논의가 있다고 하면은 후보들끼리 김용남 후보가 지역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국혁신당과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중앙당에 요청을 하고 당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그림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부산 유세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가 초등학생 어린이에게 하정우 후보를 오빠라고 부르게 한 일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죠. 구포시장 방문 과정의 상황과 관련하여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송구합니다. 처음 보는 성인 남성이 그것도 공적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낯선 아이에게 특정 호칭을 반복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히 부적절합니다.
이 최근에 발표된 부산 북갑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하정우 후보 34.3%, 이 한동훈 후보 33.5%, 박민식 전 장관이 21.5%로 하 후보와 한 후보가 0.8%포인트로 초접전을 보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서로 하나 행동 하나가 지지율을 가를 것 같은데 좀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종전 그 여론조사, 물론 이제 여론조사 업체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여론조사 업체가 했던 거와 비교를 한다면 하정우 후보가 약간 낮아진 듯한 그런 느낌이죠. 네. 그거는 아마 악수 후의 손털기. 이거하고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부산 북갑에 있는 유권자들의 상당수는 이 부분 뉴스를 접했을 거거든요. 네네. 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아마 반영해서 저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는데 뭐 여론조사라는 건 뭐 수시로 바뀌지만 오히려 부산 북갑의 여론조사에는 하정우와 한동훈 또는 하정우와 박민식 여론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한동훈과 박민식의 여론의 우열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우열에 따라서 단일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기는 단일화가 되면 하정우 후보가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 여론조사는 부산 북갑의 여론조사는 한동훈, 박민식 간의 우열 이걸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앞서서 오만한 언행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를 한 바 있는데 사실 하정우 후보를 도와주려다가 본인이 좀 구설에 오른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경기도를 돌면서 시민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이번 논란으로 앞으로 발언이나 행보가 조금 바뀌는 게 있을까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셨고 그걸 바로 인지해서 당일날에도 당 공보국에서 바로 대표의 유감 표명을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정청래 대표가 아예 그냥 최고위원회에서 본인의 육성으로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선거가 이제 코앞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변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각 당 그리고 각 후보자들이 얼마나 겸손한 모습을 보이느냐 태도가 되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에는 뭐 하나하나 이 말실수를 줄이는 게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정청래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후보자들 그리고 민주당 관계자들도 말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